미국에서 블룸버그가 얘기하기를 한국의 부동산 대박은 끝났다. 한국 집주인들 추락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은 좀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별로 놀랄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끝났는데 그래도 좀 더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버티고 또 버티고 견디는 이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견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안 쉬워지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옥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이제 위기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경제적인 쇼크가 아주 큰 게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두고 봐야죠. 지금 현재 부동산 PF 대출 관련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PF 대출 관련한 위기가 언제쯤 오려나? 2024년 하반기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방 올 거라고 봤는데 금방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좀 더 기다려보면 알겠죠. 지켜보면 알겠죠. 터질 일은 언제고 터진다. 조금 뒤로 미뤄질 뿐인 거지. 이제 충격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빡빡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속지 말란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충격이 아마 생길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충격을, 이 쓰나미를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는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대비한다라는 게 뭡니까? 빚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기 범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무리하게 욕심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우리는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삶을 지킨다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한 놈들이 많은데요. 뭐 인생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되게 멋있게, 아주 그럴싸하게, 우아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놈들이 되게 많은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소리입니다.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개잡소리 한 놈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집을 사야 된다. 집은 꼭 필요하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궁리해야 됩니다. 더 생각해야 됩니다. 더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항상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함부로 믿지 않아야죠. 잘못 믿었다가는요. 인생이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쉬운 것처럼 얘기하면요. 그 말이, 그놈의 얘기가, 그가 하는 얘기가 가짜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렵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죠. 쉽게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는데 금방 금리가 내려가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질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은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 믿고 뭔가를 결정했다가는요. 인생이 지옥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빚진 사람들은 인생이 금방 나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요 2013년, 2012년 하우스푸어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금방 나아질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번 신용 등급 내려가고 신용점수 내려가고 나면요. 대출금리가 안 내려갑니다. 이번에 2024년에 2025년에 가상금리 3%, 4%, 5% 내면요. 혼자만 지옥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빚 안 진 사람들은 그냥 남의 나라의 얘기인 거고 빚 져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이미 겪고 있죠.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처럼 금리가 금방 내려갈 것처럼 희망을 안고 사는데 금방 금리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 부동산 시장이 한번 얼어붙기 시작하면 꽤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영국도 난리라고 합니다. 이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다들 부자가 될 거라면서 엄청 사들였습니다. 빚지고. 근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룸버그가. 한국은 집주인의 추락과 싸우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한국 집주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은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사상 최고치일 때 2021년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2024년까지
이 역전세로 인한 충격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금방 안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동산 PF 대출 관련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2024년 상반기는 역전세, 2024년 하반기는 PF 대출 관련한 폭탄이 터진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가상금리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궁지로 내몰렸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뭐 너도 나도 다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생이 엉망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지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생계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생존을 지킬 수 있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 고금리가 빨라야 하반기다. 그리고 한국에서 바라는 만큼 팍팍 1% 2%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 금리를 팍팍 안 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꽤 오래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는 문제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은 인생이 생활고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요. 한국의 부동산 끝났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얘기할 정도로 이미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또 2024년 상반기에 주식시장 계속 펌프질 할 건데 속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부풀리고 떠벌리고 뭐 돈이 몰리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 이후에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겁을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다. 그럴 때 위기가 터질 수 있는 폭탄이 지뢰가 숨어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면서 돌다리 두드리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당연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동산 관련해서 난립니다. 부동산 대박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좀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있답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